커피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건기와 우기 이런 수준이 있다 보니까 커피 농사가 잘 안 됐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이 커피 농장에 물을 대기해서 만들어놓은 저수지가 지금 가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저수지의 최대 깊이는 14m 정도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저 앞쪽에 이제 댐으로 이 물을 막아놨는데 그 댐의 그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인력의 힘으로만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1976년도보다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그러니까 저수지에 토종물들이 쌓여가지고 실제로 제일 깊은 길은 한 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저수지는 이미 자연 레인 프레스테이션에 인수가 되고 생태계에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이 저수지 근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턴 워터 드래곤이라고 하는 물 도마뱀. 이 물 도마뱀은 이것은 최소의 60cm, 10%까지 크는 커다란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나무 끝이나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거나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는데 아마 저희 그 운이 좋다면 저희 드라이버가 어디 있는지 발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스턴 워터 드래곤 뒤에 여기에는 이제 거북이, 자라, 심한 공격이 되고 그리고 바로 사춘기에 뱀들 그리고 개구리 중에 소류들이 생깁니다. 자, 이 열대우림 지역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가반치를 갖는 그런 지역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열대우림 지역은 이 호주 전 지역에 서식하는 박쥐들 중에 90%에 해당되는 박쥐가 이 열대우림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류가 있는 호주에는 많이 있죠. 이 호주 전 지역 유대류 그 수 중에 30%에 해당되는 유대류가 요 열대우림 안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60% 이상 되는 새들 그리고 90% 이상 되는 나비들이 이 열대우림 안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비가 또 금방 그쳤죠? 그래서 이 우기 시즌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비가 올지 모르고 또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한번 쏟아졌다가 또 그렇게 그치는 이런 자연현상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정면으로 말라루카트리라고 하는 나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버들잎처럼 이렇게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 말라루카트리는 이제 그 파피루스 트리의 사촌되는 지간으로 파피루스는 종이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종이처럼 이 껍질이 나무 껍질이 얇게 벗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 말라루카트리는 이 나뭇잎에서 오일을 추출을 해가지고 티트리 오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오일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티트리 오일이 주 원료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성물을 제가 가르치는 이제 자이언트 크리퍼 고사리 나무가 자라고 있죠. 이 주위에 고사리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안쪽 가장자리에 보면 원숭이 꼬리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을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세요. 자, 그 부분이 우리가 실제 따가지고 나무를 붙여먹는데 쓰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주의 원주민들은 나무에 올라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서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실제로 공룡들이 먹이로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면에 양쪽에 그 섬 위로 나무 하나가 가로질러서 구부정하게 구부러져가지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이파리를 자세히 보시면요, 우산살 모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름이 엄브렐러 트리예요. 자, 이 머리 위에 엄브렐러 트리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옆면을 보면 유칼립투스의 일종입니다. 이 호주 전 지역의 90% 이상 되는 나무는 전부 다 유칼립투스 종이에요. 이 유칼립투스는 많은 양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저런 그 열매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성분이 많기 때문에 새들이나 이런 율리시스 버터플라이, 네, 남이 두 마리가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취해가지고 날지 못하고 잠깐 나무 밑에 떨어져서 이렇게 죽은 듯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가로 보시게 되면 엘코온선이 또 이렇게 그 나무 둥치를 휘감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사람들 얘기로는 최대 2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나이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워터 드래곤 여기 바로 찾았네요. 여기 있네. 네. 어디? 안 보여. 밑에. 인스타 워터 드래곤 암컷입니다. 수컷과 암컷의 차이점은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머리 모양이 다리 이 나무 위에 올라 있잖아. 크고, 그리고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풀 같은 게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모습을 한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수컷. 이렇게 그냥 그 얌전한 모습을 하는 게 좀 옛날 공룡이 저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그냥 워낙에 여기 보통 이렇게 원시 더운 우리잖아. 날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리도 물속이나 이렇게 이런 크게 데서 날아가 있고. 이제 체온을 좀 시키고 해서 보게시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워터 드래곤을 그리고 워터 드래곤을 보고 또 이 율리시스라고 하는 나무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그 아미덕이 오른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미덕이 가는 이 길이 바로 이 저수지, 물을 막는 댐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저수지의 이제 실제 깊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엔 14m, 지금은 뭐 표정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최대 수심이 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물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베런 폭포를 지나서 큰 베런 강으로 이어져가지고 바다가 되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커피를 키우던 커피 농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저희는 커피를 키우지 않고 농약들이 키우는데요. 자, 여기에 또 재밌는 그 식물이 하나 있어요. Wait a while 펀입니다. Wait a while, wait a while, wait a minute, just a moment 한 뜻이죠.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식물은 줄기에 날카로운 바늘이 한 방향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걸린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제 방향으로 만졌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걸리게 되면 꼼짝달싹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덩굴은 이 원주민들이 저게 걸리게 되면 어쨌든 저 바늘을 제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wait a while. 원주민들한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wait a while, 뭐 잠깐만 이런 그 개념의 이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줄기를 저게 이제 그 잘라놓은 건데요. 이 메인 줄기는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강합니다. 그래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호주의 학교에서는 그 체벌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 저희가 싸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체벌이 다 금지되고요.
줄기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가구나 이런 걸 만들 때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렇게 꺾이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유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줄기 안에 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목이 마를 때 이 나무 줄기를 잘라가지고 꺾어 물게 되면 목을 죽이실 정도의 물이 나온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이 열매만 속에 온갖 종류의 탐스러운 과일이나 열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웨이로알팜의 줄기였다고 합니다. 자, 해서 옆에 바로 바나나 나무죠. 바나나 나무. 근데 이 바나나 나무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레드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다 익게 되면 빨갛게 익습니다. 이거는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색깔을 갖는데 우리나라도 뭐 고구마나 이런 거 보면 껍질이 그렇게 그런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 레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직접 따서 먹으면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씁쓸해서 먹지 못했다 그래요. 감자, 생감자를 씹어 먹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불에 익혀서만 먹는 바나나에서 다른 말로 쿠킹 바나나라고도 부릅니다. 자, 지금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 웨이로알팜의 줄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그 가시들이 엉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다른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여주가지고 그래서 이 웨이로알팜 같은 경우는 햇볕을 가야지만 사는 식물인데 자기 스스로 이 30m, 40m의 캐노피를 뚫을 정도로 자라기에는 너무 흐드름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바늘 같은 게 달려서 바람이 불 때 다른 나무에 걸쳐서 그 나무가 자랄 때 같이 자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햇빛을 보게 되면 최대 30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나무 계열 쪽의 식물로서는 가장 크게 크는 나무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차 정면에 이제 바나나 나무가 또 보이죠? 아까는 레드 핑거 바나나라고 그런 바나나 종을 봤는데 여기는 레이디 핑거 바나나라고 하는 바나나예요. 그래서 몽키 바나나보다는 크고 우리가 먹는 일반 바나나보다는 조금 작은. 자, 그리고 그 옆에 녹색의 동글동글동글한 열매가 달려있는 식물이 바로 파피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바나나 감치가 이렇게 자라고 있죠. 자, 잭프루시라고 하는 열대과일의 대표적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의 이 호주 버전인 그 잭프루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이 아미덕을 타고 열대우리 만족 투어를 잘 했는데요. 저희 드라이버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